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의 김기태 미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하기 과정 설명해 하는데 비하기 과정에 대해서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아시고 조사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하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질문 위주로 제가 받겠습니다. 아예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저뿐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나오면 뒤통수 정도. 그 다음에 녹화도 저희가 저 위주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지금 들어주세요. 핸드폰. 자,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유튜브를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에 웃기태라고 보십시오. 웃기태 아니면 김기태 미국 변호사 하면 저희가 유튜브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됐을까 7개월 정도 됐어요. 거기에 비하기 과정뿐만 아니라 바시험에 관련된 동영상도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시험에 대해서 무슨 과목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는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뭐 이런 거 조떼꾸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아요, 뭐 댓글 뭐 이런 거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질문 위주로 받겠습니다. 오늘 또 상담을 한 8분 하셨어요. 제가 지금 3시 반부터 계속 지금 5시 10분부터 하고 있잖아요. 3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담하고 지금 설명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명회 끝나고 또 상담 신청하신 분은 또 있어서 그거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해봤자 지루하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핵심만 하겠습니다. 비하기 과정은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하기 과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토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법학학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원할 때는 그냥 지원서 2장 달랑 써서 주시면 된다. 누구한테? 우리 행정실로, 인포메일로 주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원서에서 뭘 씁니까? 지원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영어로 쓰시면 된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이게 생년월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문 이름, 제일 중요합니다. 여권하고 똑같아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키테킴이잖아요. 왜 KTK일까? 궁금했지? 그죠? 궁금했죠? 내 이름이야. 키테킴. 거기서 KTK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왜 그랬냐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아카데미 한다라고 내가 자신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자기 이름을 걸고 기업하는 분이 안철수 연구소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내 이름 걸고 하자. 제가 알기로는 물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하기 과정은 지원할 때 그냥 지원서 달랑 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하기 과정은 학위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위를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학점 짜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UDSA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우리 한국의 비하기 과정은 UDSA 과정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복수학위는 지금 몇몇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비하기 과정은 저희와 저희 아카데미가 운영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UDSA 과정뿐이 없다. 옛날에는 FCSL이라는 비하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플로리다 코스트 스쿨 오브 로. 여기는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 스쿨 오브 로잖아요. 그렇죠? 플로리다 코스틀이 있었는데 플로리다 코스틀이 학교가 이제 폐교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셨던 슈미트 교수가 자기 고향이 UDSL로 넘어가가지고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학교가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지금 거의 학장급이에요. 내가 보니까 다다음에 학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anyway, UDSL 가가지고 그대로 FCSL에 있는 비하기 과정을 이제 그대로 해서 만든 거다. 당연히 그래서 DC반은 법학사가 있어야 되고 그 법학사 플러스 법학사를 딸 때 전공 과목으로 83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미국 정식 로스쿨에서
DC바가 요구하는 26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요 두 조건이 맞으면 워싱턴 DC바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정식 로스쿨이고 당연히 2년제 JD 과정도 있고 뭐 그렇다. 인권법 분야 특화됐다 뭐 이런 건 쓸데없는 거고. 그 다음에 봐. 응시 조건 미국 26학점을 한국에서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학위 과정은 100% 직장인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95% 이상은 다 비법학사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최적화된 저비용 고효 효율,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비학위 과정뿐이 없다. 전 세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봐. 내가 4년대 대학을 나와가지고 법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와서 찍어. 이렇게. 네. 법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법학사가도 있고, 83학점도 다 이수됐어. 그러면 언제 시험 볼 수 있다? 여름에 5월 9일부터 지금 비학위 과정 시작하죠? 여름에 17학점 듣고, 겨울에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하는 겨울학기 9학점 듣고 26학점 다 땄잖아. 그러면 내년 2월 시험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언제나? 오늘 발표 났잖아, DC바. 그러니까 4월 중순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4월 중순에 발표가 나면 봐봐. 5월 9일부터 해가지고 4월 중순에 발표 나죠. 그러면 1년 안에 미국 변호사 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런데 95% 이상이 비법학사이시기 때문에 법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독학사를 해서 1년 안에 따는 방법. 그렇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따는 방법.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교를 통해서 따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이버 대학교에 3학년 편입을 해서 1년 반이나 2년 안에 땁니다. 그러면 1년 반이나 2년 안에 따면서 뭘 같이 해? 비학위 과정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돼? 법학사 자격 요건이 다 따고 법학사 플러스 83학점을 다 딴과 동시에 그 다음 시험부터 보기 때문에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는 거지. 내가 법학사를 가지고 4년제 법학사를 나왔어. 83학점 요건을 다 거의 만족시키거든요. 그런데 간혹 내가 4년제 법학사를 다 나와도 몇 학점 모자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이버 대학교 시간제로 해서 그냥 따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하간 1년 안에도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내가 비법학사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린다. 그거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비학위 과정은 변호사님이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안 가르쳐. 나는 UDSL 교수가 아니야. UDSL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친다. 뭘로? 100% 온라인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일에는 우리가 시작하면 지금 스케줄표를 또 보여드릴 거지만 평일에 수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빼고 다 강의가 있다. 그래서 수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평일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한다. 왜냐면 직장인이니까 거의가. 그리고 토요일 날은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걸 아주 빡세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텐시브하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빨리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는 비학위 과정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KTK에서는 뭐 합니까? UDSL에서는 두 가지만 합니다. 하나는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성적표 나눠주고. 그렇죠? 우리는 뭐 하냐? 모집하고 운영을 우리가 다 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할 것도 우리가 레커멘드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시작하죠. 라고 우리가 다. 운영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서는 가리키고 학점만 줍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요번에 교수를 또 자기가 컨택해서 교수를 또 세팅해야 되니까 뭐 과목 순서야 그쪽에서 하겠지만 운영이나 모집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더 하니까 만약에 비학위 과정을 하실 때 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나한테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하지. 아, 내가 영어 잘하니까 내가 직접 연락해야지. 그렇게 해.
앞으로도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못할 말도 하고 그런 사이잖아요. 그쵸? 근데 학생한테는 포멀한 얘기뿐이 안 해. 따라서 무슨 문제가 있든 항상 우리한테 얘기해야 된다. 그렇다고 막 예외를 주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우리 다 항상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과정도 왜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지만 학점당 ABA에서 요구하는 12.5시간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순환이에요. 여름은 5월에서 7월, 겨울은 11월에서 12월 해서 여름 학기는 17학점, 겨울 학기는 9학점. 근데 변호사님 저는요 법학사가 없어서 법학사하고 83학점 요건을 갖추려면 2년이 걸려요. 그럼 여름 학기 꼭 17학점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잘라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름 학기는 3학점짜리가 3과목, 4학점짜리가 2과목이에요. 근데 저는 1학점만 들으면 안 될까요? 안 돼. 이해되시죠? 3학점대로 잘라서 들는데 저는 그냥 2과목만 요번에 듣겠습니다. 들으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죠. 그럼 겨울 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사정에 맞게 잘라서 들으셔도 된다. 여름 학기 17학점 한다고 17학점 다 안 들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아카데미 상담 지원한다. 그리고 내가 비학기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DC바에 합격을 하잖아? 합격을 하면 학위도 따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비학기 과정 26학점에서 4.0 만점에 3.0만 넘으면 4학점만 더 들으면 3.0만 넘으면 4학점만 더 들으면 LLM 학위를 주는데 옛날에는 3.0이었어요. 이제는 2.7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7만 넘으면 LLM 학위를 4학점만 더 들으면 더 듣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돈을 내야 되겠죠. 아니면 타학점만 더 들으면 LLM 학위도 준다. 그럼 내가 지금 석사가 없어. 우리 석사 몇 년이야? 2년이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1년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만약 석사가 없으신 분들은 LLM 학위 따는 것도 나는 좋다. 그러면 LLM 학위 석사 따잖아? 그럼 바로 박사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학위 과정이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비용, 고효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시 조건은 이러한 응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DC바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DC바의 규정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강의실 넓죠? 꽤 넓지? 여기 113평이야. 근데 실평수는 80평이에요. 왜 여기를 이사왔냐면요. 코로나 때 한 칸씩 뛰어가지고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63명 정도가 수강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칸씩 뛰어야 되잖아. 그래서 큰 데로 옮겼다? 계약을 해서 2021년 5월 달에 옮겼어요. 근데 2021년 5월 13일 날 DC바에서 코로나 때문에 규정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 들어도 된다라는 규정이 바뀐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나는 이미 여기로 이거 진짜 관리비까지 한 1,000만 원씩 나가거든요. 뚜껑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있어 보이잖아. 그래도 좀 크고 하니까 내 방도 좀 커졌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재무이사거든요. 와이프가 제일 좋아해. 자기 방 커졌다고. 가끔 나오면서. 그렇죠? 내 와이프니까 애들 픽업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왔다가 매일은 출근해. 나왔다가 또 3시에 가고. 그렇죠? anyway.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무료 공개 강의 하면 여기 이제 또 꽉 차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저희 아카데미는 8시부터 10시에 평일에 강의하니까 낮 시간 이걸 한번 대여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돈 좀 이렇게 벌어볼까. 근데 우리 직원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지들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오케이 하지 마. 놀려 씨. 저도 그런 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해.
anyway, 그래서 비하교 과정은 100%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과목당 7, 80%는 실시간 줌 강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미 녹화가 돼서 녹화본도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석 중요합니다. 한두 번은 빠질 수 있어. 그렇죠? 출석도 중요하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법학사 취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학사 64학점 이수한 지원자는 뭐 2020년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법학사 83학점 요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석사를 석사로 했어. 그것도 83학점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내가 경영학과 4년 다니면서 내가 세법도 배우고 뭐 경영법도 배우고 예를 들어서 법을 좀 몇 과목 배웠어. 그것도 83학점 요건에 플러스 됩니다. 내가 미국에서 LLM을 나왔는데 LLM을 나왔는데 스페셜 LLM을 나왔어.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텍세이션 스페셜 LLM 나왔어. 그거는 바시험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 텍세이션 LLM에서 받은 학점도 다 83학점에 다 편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학원에서 법학을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83학점의 요건에 맞는가? 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 COA라고 해서 커미티 온 어드미션에 영문 성적표를 모든 대학교 이후 석사, 박사 다 모든 성적표를 모아서 영문으로 해서 첨부해가지고 그쪽에 직접 보내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비즈니스 데이로 5일 안에 답이 와요. 그러면은 그걸 어차피 우리가 DC바에 지원을 하려면 너는 몇 학점이 더 필요해 아니면 83학점 요건을 다 갖췄어라는 걸 받아야 돼. 이메일로.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서 받고 그다음에 다 갖춘 다음에 한번 더 받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막 변호사님 이 과목은 83학점 요건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 왜? 나도 몰라. 판단은 누가 알아? 그쪽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메일 주소를 모르시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카페에 이미 다 있어요. COA 우리 카페 오른쪽 상단에 검색창에 COA라고 쳐. 그러면 그 글이 쭉 나오거든요. 그 글 중에 법학 학위를 어떻게 83학점을 취득하는지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만 보시면 거기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라. 라고. 그런데 저는 한국 로스쿨 나왔는데요. 저는 83학점 듣지 않았는데요. 한국 로스쿨 나오신 분은 83학점 요건에 제외됩니다. 오케이? 왜? JD라 이퀴벌런트니까. 그러니까는 한국 로스쿨 나오신 분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비하기 과정만 듣고 그냥 시험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분이 슈미트야. 잘생겼죠? 그렇죠? 나는 수염도 그리길래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 81년생이에요. 81년생. 슈미트니까 어느 나라 할 것 같아? 그렇지. 독일이에요. 독일 이민자예요. 엄청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대. 그래가지고 오하이오로 왔는데 자기네들 엄청 힘들게 공부했대요. 근데 야, 너 그래서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나왔거든요. 버지니아가 엄청 좋은 탑 10 안에 드는 학교예요. 너 버지니아 갔냐? 나는 하버드 붙었는데 장학금을 버지니아에서 많이 줘서 그렇게 갔는지 아는데 씩 웃으면서 하버드는 아니래. 콜롬비아는 붙었대요. 근데 콜롬비아하고 버지니아 선택하다가 버지니아를 해서 장학금을 많이 줘서 버지니아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슈미트하고 저랑 거의 브라더예요, 브라더. 그래서 슈미트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낚시야, 낚시. 낚시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 중에, 술 중에는 막걸리. 그래서 막걸리, 거기 인터넷 치면 막걸리 제조하는 막걸리를 만들어서 먹는 막걸리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개 보내줬잖아. 자기가 막걸리를 만들려다가, 유튜브 보고 만들려다가 실패했대. 야, 씨. 근데 막걸리는 못 보내. 그거는 기압이 또 그냥 터져버려요. 비행기 타면. 그래서 막걸리 키트를 보내줬어. 너무 맛있대. 또 보내달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 나도 안 보내주고 싶거든. 돈 드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10월 달에.
저희가 UDSL 밤을 10월 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슈미트 교수 오라고 그랬어요. 학장도 오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다음에 UDSL 26학점 비하기 과정 한 사람도 UDSL 동문으로 하게 해달라고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UDSL 밤을 10월 달에 제 돈 들여서 호텔에서 합니다. 일단 내 돈 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돼? UDSL 지금 저희가요 한 학기에 80에서 100명씩 들어요. 요번에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100명에서 120명 예상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거 그러면 1000명이 넘겠죠, 그렇죠? 거의 그 사람들이 인맥이 얼마나 다양하겠어, 그렇죠?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비하기 과정을 들으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 지금 여러분들 직장이 너무 다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맥은 KTK 인맥이야. 그래서 UDSL T도 만들 거야. 내 돈 들여서. 까짓 거 없이 T 얼마나 된다고, 씨.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맥을 계속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능력은 다 거만거만해. 어떤 분이, 학교, 너무 똑똑하셔서,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 못 나왔어요. 좋은 데는 어떤 데인데요? 스카이대 못 나왔어요. 그러면, 나도 스카이대 아니야. 나 약간 스카이대 같지? 그죠? 나도 중대야. 경희대 나오셨더만. 명문이지 뭐, K대네, K대. 그죠? 우린 C대잖아. 왜 중앙대인데 C대인지 몰라. 충항대인데, 충항대, 근데. anyway, 학교는 중요하지 않아. 그죠? 다 비슷비슷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분이 플로리다 코스트 스쿨 오브 로이 원래 조교수였어. 지금 부학장까지 갔잖아요. 다음에 아마 학장 나오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다 관장을 한다. 자, 여름 학기는 5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원서는 지금 내시고 하시게 되면 등록금은 그 환율 잘 보시고 일주일 전에만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UDSL에서 현금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카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설 과목은 컨트랙, 프로퍼티, 토츠, 시빌 프로시저, 컨스티셔널러다. 그렇죠? 지원 자격은 누구나. 어떤 분이 고등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 비하기 과정이잖아. 학위 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15살짜리가 있는데요. 그 애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도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받아요. 지금 방통대 다녀. 그리고 내년에 UDSL 비하기 과정 들을 거예요. 그러면 방통대 졸업하자마자 19살에 졸업하거든요. 그리고 19살에 졸업하자마자 걔는 7월 달에 볼 수 있어. 그래서 미국 변호사 되고 그 다음에 4학점 더해서 LLM까지 따고 그렇죠. 석사까지 되지. 그 다음에 한국 서울대 로스쿨 가는 게 꿈이래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액 장학금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왜냐면 광고 효과가 있잖아. 그렇죠? 아니 우리 학점 다 900불이잖아요. 23,400불하고 아카데미 550만 원 주면 우리 하나 3,500만 원, 3,600만 원 장학금 주는 거잖아. 아마 365억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애가 나오면. 그래서 단 계약을 해야지. 너를 광고 모델로 그렇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접수는 이렇게 한다. 문의는 나한테 해라. 내 전화번호예요, 이거 다. 02565-1552 이거 다 내가 착신해서 있어. 그러니까 다 나한테 하십시오. 묻는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자 스케줄은 이래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빼. 왜 일요일 뺐을까? 종교생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종교생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나머지 다 있어. 그래서 컨트랙부터 시작을 하는데 평일은 8시부터 11시. 그쵸? 오후.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이틀 쉬고 파이널 봅니다. 파이널은 우리가 옛날에는요, 교재를 아마존에 샀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거 교재 입만한데 이거 다 가르치실 거예요? 아니거든. 교재가 200, 300불 돼. 그것도 쇼핑하면 또 쇼핑비까지 줘야 돼. 그래서
수업은 교수님이 직접 만든 PPT 파일로 합니다. 그러면 미국 로스쿨은 교수 방법이 뭐야? 소크라테스 메소드잖아. 질문하잖아. 그쵸? 질문하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뭐, 잭이라고 그래요. 미스터 잭? 그럼 불러. 미스터 잭은 안 되겠지. 뭐, 데이비드, 한번 콜하면, 자, 브리프 해봐. 그럼 브리프해. 케이스를. 그 다음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얘가 대답 못 하지. 그럼 또 사람한테 가도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묻는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 메소드야. 이게 무슨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비하기 과정을 교수가 우리한테 소크라테스 메소드를 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겠어? 다 드랍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그런 거야. 야, 우리가 바시험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교수 방법을 한번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소크라테스 메소드 교수법하고 바시험하고 뭔 상관이니? 응?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질문해도 우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희는 아카데미니까 아카데미 수업해도 제가 이게 뭐죠? 그러면 다 어떻게 돼? 눈을 아래로 깝니다. 눈 안 마주치려고. 그렇죠? 우리 뭐죠? 라고 하지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내가 하고 대답도 내가 합니다. 우리도 아카데미 수업을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해봐. 여기 나올 사람 있어? 다 온라인 세계로 다 들어가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단톡방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다 질문도 단톡방에 하면 저나 또 저희 직원들이 다 답변 달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F는 줍니까? 줍니다. 당연히 주죠. F. 당연히. F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슈미트한테 왜 이 사람이 F냐? 그러니까 슈미트 교수가 이런 거야. 야, 한 줄로 찍어도 객관식 반, 주관식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한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 내요. 그 다음에 주관식은 한두 문제 정도 내거든요. 야, 객관식도 한 줄로 찍어도 25%를 맞는데 얘는 객관식이 10개 맞았어.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내가 디펜스를 해줄 수가 없잖아. 물론 내가 디펜스 한다고 뭐 학점 올려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식 재심 절차는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 대학교도. 교수님 내가 왜 D예요? 라고 하면 교수님 설명해 주잖아. 그런 과정, 히어링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겠죠? 그렇죠? 여하간 점수는 잘 준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균 한두 명은 F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직장인이 100%니까 갑자기 프로젝트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출장이 걸릴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다 이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상담할 때, 그냥 백지만 내지 마세요. 옛날에, 한 6년 전에, 농담으로 백지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다가, 진짜 그 사람이 백지는 안 냈더라? 그럼 뭘 썼냐면, 문제만 그대로 썼어. 문제를 그대로 썼어요. 답안지에. 그럼 백지야, 아니야? 백지야! 그래가지고 F 맞았다고 나한테, 아니, 변호사님께서 그 백지만 안 내면 된다며요. 바본가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당연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나 직장 생활하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명 이상씩 요번에는 12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뭐냐면, 95% 이상이 비법 박사야. 그러면 어떤 분은요, 그러면 법학사도 따야 되지, 아카데미 수업도 들어야 되지, 비학위 과정도 들어야 되지, 회사 생활도 해야 되지, 결혼 생활도 해야 되지, 육아도 해야 되지. 그럼 뭐 경조사 없어?
어떤 분은 변호사님 이 강의 들으려고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애가 3살이야. 그 애 들쳐업고 공부하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결혼도 안 하고 법학사도 있고 그죠? 회사 생활만 하시는 분은 어때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왜 그 사람들이 왜 직장 생활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80에서 100명까지 매 학기 해가지고 이 미국 변호사를 따려고 할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학위 과정이 오래됐네. 거의 201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금에서야 알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 내가 뭘 하는지. 그죠? 얘기했다가 일이 잘못됐어. 아, 이거 봐라. 미국 변호사 공부하니까 지금 이거 퍼포먼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돼? 상사한테 그런데, 제가 DC발 합격했습니다. 그래? 명함에 혹시 파도 될까요? 안 돼, 이 새끼야. 그럼 못 파. 근데 누가 그러겠어? 파. 그때서야 아는 거야, 얘가. 얘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반추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빵꾸를 냈구나. 근데 뭐야. 이미 미국 변호사 땄으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그럼 미국 변호사 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럼 내가 되물어봐. 그럼 왜 미국 변호사가 되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지금 하는 직종에서 미국 변호사가 애드가 돼서 신호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있다 그러면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제외하고 내가 미국 변호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학위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 물론 학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임원이 다 뭔가 전문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미국 변호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미국 변호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 내가 영어 잘하지 않거든요. several people을 several people로 읽었던 사람이야. assumption을 assumption으로 읽고 아일랜드를 아이슬랜드로 읽는 사람이야. 그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영어 단어 배우려고 발음 배우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anyway. 근데 그렇게 해도 수강생들은 다 어떻게 돼? 얘 우리한테 묵음인데 우리한테 철자를 잘 외우도록 하려고 겸손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저 몰라서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해. 왜? 내가 미국 변호사니까. 그쵸? 저 미국 변호사, 그럼 미국 변호사 하시면 영어 엄청 잘하시겠네요. 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영어까지 잘하면 금상첨화지. 그럼 내가 왜 여기 있어? 미국에 있겠지. 그렇죠?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이 제일 최고야. 미국은 관광 가세요. 혹시 애 교육을 위해서는 오케이. 근데 사는 데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최고. 안전하지. 인터넷 빠르지. 미국 엄청 인터넷 느려요. 제일 열받는 건 2가지야. 하나는 미국 갔을 때. 하나는 인터넷이 너무 느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관공서에 가면 너무 일 처리가 느려. 막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프로퍼티는 리얼 프로퍼티입니다. 부동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로퍼티, 컨트롤,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4학점이에요. 그 다음에 시빌 프로 3학점, 톨츠 3학점, 컨노 4학점. 그래서 7월 30일 날 컨노를 컨스티튜셔널 헌법을 끝으로 마감합니다. 그렇죠? 입학 지원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름 철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범죄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변호사님 제가요 그 폭행죄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 괜찮아.
그건 모럴 터비투드에 관련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가 아니야. 만약에 제가요 사기를 저질렀는데 안 돼. 그거는 도덕성에 관련된 거죠. 강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음주운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을 3회했다. 그건 고려해 봐야 돼. 안 될 수도 있어. UDSL은 상관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우리가 DC바에 어플라이 할 때 캐릭터 앤 피트니스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금을 안 갚았어.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건 그 신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장애인인데 대출금을 안 갚은 거야. 합격했는데 3차 면접에 떨어졌어.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했어요. 내가 장애를 가져가지고 내가 어려워가지고 대출금을 안 갚은 거지. 내가 어떤 사기거나 속이려고 대출금을 안 갚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anyway 그런 뭔가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음주운전이나 제가 부도를 한번 냈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상관없다. 100% 줌 강의로 한다. 강의를 하면서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한 5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에세이 정도는 하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출석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유의사항 잘만 따라가라. 추석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거야. 시험일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 시험이야. 근데 급하게 출장을 가야 돼. 시험 못 보잖아. 그렇죠? 미리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땡겨서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뒤로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사정을 봐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면 사람 일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100%다 직장이나 아니까 그런 유두리는 있다. 따라서 직접 좀 얘기하지 마라. 제발. 우리들한테 얘기하면 우리들이 대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유두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BI 과정은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BI 과정은 시험 볼 때요. 네. 바시험에서 하는 사지선다와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바시험하고 똑같이 나오냐고? 네, 사지선다처럼. 맞습니다. 객관식 반, 주관식 반. 그래서 객관식은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 나오고 사지선다로 나옵니다. 그런데 PPT 자료에 이미 객관식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수업 시간에 풀어. 근데 그거랑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팩트 패턴이 바뀌지만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에세이는 우리가 정리한 게 있어요. 1990 우리 바시험을 보고 나면 NCB라는 데가 있거든요. 내셔널 컨퍼런스 오브 바이 그제미너스인데 거기가 문제 출제 기관이에요. 출제 기관에서 에세이 바시험 보고 나서 3개월 이후로 다 릴리스 해줘요. 그거를 저희가 다 정리한 자료가 있어, 룰을. 그래서 그 룰을 중요한 거를 저희가 정리한 걸 드려요. 거기서만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교수님이 강조 딱 들어보면 알아. 괜히 갑자기 핏대를 높이 막 설명하는 게 있어. 그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내준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바시험에 직접 나왔던 그 룰 정리한 거. 거기서 거의 90% 이상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험은요,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나와. 불이타가 없어. 오케이? 따라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돼요.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가 서포트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럼 나한테 물어봐. 과해도 되나요?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그렇죠. 오세요. 과해 못 해주겠어요? 모르는 건 언제든지 저희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 그리고 카페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직원들이 항상 단톡방에 저희가 또 만들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디스커션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건 100% 저희한테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그 다음에 에세이가 나옵니다. 저 유튜브 다 하셨죠? 구독하셨죠? 거기에 에세이 쓰는 방법 제가 말해놓은 거는 그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싸움입니다. 시험입니다. 스피킹 없죠? 리스닝 없죠? 뭐 있어? 라이팅은 있어. 하지만 라이팅은
에세이가 6과목이 나와요. 6문제가 나와요. 근데 30분이에요. 그런데 팩트 패턴 읽고 이슈 스파팅 하는데 6분 정도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소 퀘스천이 짧게는 3개, 많게는 6개가 나와요. 그거를 아이락으로 다 써야 돼요. 이슈를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으로. 수료하게 쓸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이거 네이티브를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 같이 넌 네이티브를 위한 시험이에요? 네이티브를 위한 시험이에요. 그럼 네이티브처럼 써야죠. 그럼 어떻게 돼? 나온 룰이 계속 나오고 팩트 패턴만 바뀌니까 우리가 정리해준 룰만 암기하시면 에세이는 쉽게 네이티브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을 내 유튜브에 공개해 놨으니까 그 에세이 쓰는 방법 그것만 보시면 그대로 그냥 기말고사 쓰시면 됩니다. 관건은 룰을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은 또 MPT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스테이트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그래요. 15쪽에서 19쪽에 사건 파일을 줘. 초임 변호사가, 아니, 파트너 변호사가 초임 변호사한테 메모랜덤 브리프하라고 준 거야.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임 변호사가 뭘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건 파일을 빨리 읽고 발췌해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어떻게 돼요? 쓰는 겁니다. 내 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사건 파일에서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이 나와요. 야,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하게 써라. 뭐 이런 인스트럭션이 나와요. 그리고 팩트 패턴 나오고 룰 나오고 각각 판례가 나옵니다. 케이스가.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은 필요 없습니다. 영작 못해도 돼. 나도 영작 잘 못해. 단 룰은 암기해야 돼.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쌓여야 되는 거야. 변호사님, 그러면 저희 최종 목표는 바시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법학사하고요. 비하기 과정은 DC바를 보기 위한 자격 요건에 불과해요. 바시험 공부는 어떻게 돼요?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비하기 과정으로 미국 변호사가 내가 해야 되겠다 또는 미국 변호사 해야 되겠다라면 아카데미를 먼저 등록하고 아카데미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 비하기 과정을 듣는 거예요. 비하기 과정은 MBE 과목으로 해서 미국 7법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7법에 관련된 MBE 과목이 당락의 7,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카데미 강의를 위주로 하면서 어떻게 돼? 중간중간에 비하기 과정 5과목에 대한 거를 이미 아카데미 강의를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하기 과정은 어떻게 돼요? 쉽겠죠? 네이티브하고 우리랑 차이점은 뭐야? 네이티브는 들리면서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는 안 들리면서 이해를 못해. 이해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걔네도 미국 법이 처음일 거 아니야. 우리도 법대 나왔지만 맨 처음에 법할 때 어때요? 야, 씨, 이거 한국말인데도 이해도 하나도 안 가잖아.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아카데미 수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아카데미 수업으로 미국 변호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법학사가 있어. 그러면 법학사가 있으면 80단학점 요건도 맞으면 여름학기, 겨울학기 들으면 내년 2월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그건 비추. 왜? 공부라는 건 몸에 쌓여야 돼요, 머리에. 그냥 볼 수 있는 자격이 됐다고 그냥 시험 보여가지고 합격하면 땡큐지만 쉽진 않아. 그러니까는 내년 7월을 목표로 아카데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중간중간 비하기 과정 듣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저는 비하기 과정 끝나고 아카데미 들으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 1년에서 1년 반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제일 빠른 거예요. 왜냐? 저 다들 아시잖아요. 340만 원, 나이 서른에 34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3년 반 택시 운전강사 리커스와 스타카 하면서 평균적으로 15시간, 14시간 이상씩 일만 하다가 LLM이라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LLM 1년짜리 나오고 그러고 나서 미국 변호사 4번 만에 붙었잖아요. 왜? 신뢰도가 떨어져? 4번 만에 붙었다니까? 그쵸? 4번이라고 4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미국 변호사는 2월, 7월 맨 마지막에 쭉 어떻게 돼요? 화합수에 있으니까. 그쵸? 저는 맨 땅에 헤딩했어요. 내가 뭐 들리지도 않고 돈도 없으니까
아카데미 강의도 들을 수 없고, 혼자 독학했어, 혼자. 책 180불 헌책 싸가지고, 미국 변호사에 대한 헌책 싸가지고, 그걸로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만에 네 번 정도에 붙어야지 어떻게 돼. 아카데미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쳤기 때문에, 시행착오 다 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지. 한 번 만에 머리 좋아가지고 되면 못 가르칩니다. 수긍을 안 하네? 수긍을 안 해. 나 14년째야. 2006년부터 지금 바시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지금 2024년이야.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몇 년째니? 그래, 18년, 그죠? 18년. 왜 또 18년이냐? 그죠? 여하가. anyway, 그러니까 충분히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질문 또. 아무나 하세요. 뭘 창피해. 뭐? LLM 저 미리 들으면은 기존 안 듣고 다시 에이, LLM 가시는데 여기서도 듣고 거기 가서도 아카데미 강의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26학점 아, 예. LLM 가시는데 26학 어디 가세요? 예? 조지 워싱턴이요? 조지 워싱턴은 26학점을 들으려면 32학점이나 30학점이나 32학점을 들어야 돼. 왜냐면 4학점 정도는 리콰이먼트 과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조지 워싱턴에 문의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조지 워싱턴에 문의해서, 야, 내가 워싱턴 DC바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 워싱턴 DC바가 요구하는 26학점을 내가 다 수강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수강할 수 있어. 그럼 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야, 그럼 추가 비용을 내야 돼? 그러면 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아예 4학점이나 6학점을 듣고 가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LLM 가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4학점이나 6학점 정도는 듣고 가십니다. 예, 그러면 너 추가 비용 없이 들어도 돼 라고 해도 32학점 정도는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무 빡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예 그냥 듣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완벽했어요? 설명회가? 질문 없으세요? 이제 비하기 과정 시험 보고 나서 2.7학점 이상하고 4학점 이수하면 석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2.7학점이 못 넘었어요. 아. 석사를 하고 싶은데 네. 못 받았으면은 네. 그 찾아보니까 10학점 인정이 되고 20학점 그렇지. 더 들으면 된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0 비하위 과정에서 평점 3.0이 넘으면 4학점만 더 들으면 LLM 학위를 줬는데, 이제 평점을 낮췄어요. 2.7로. 왜냐면 3.0 해서 LLM 듣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 학점도 잘 받고. 그래서 낮췄는데, 나는 2.7도 못 맞는 거야. 2.6을 맞았어. 그러면 10학점만 인정해서 20학점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똑같이 수업 듣고 그다음 시험 봐야 돼요. LLM에서. 그렇게 해서 20학점을 더 들으면 LLM 학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20학점 더 드는 거는 뭐 F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F만 아니면 되는 거죠. 예, F만 아니면 돼요. 혹시 그럴 생각은 아니죠? 네. 2.7도 못 맞으면 어떻게 해. 이게 비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학점을 잘 줘요. 학위 과정은 학점을 안녕. 곧 끝나. 네. 학점을 조금 빡세게 하지만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다시험하고 유니시험 미국 변호사 아빠 보니까 또 이제 나가세요. 근데 가셔도 돼. 그 이스라엘날 봐요. 네, 나가셔도 돼 이제. 예. 자, 아빠 보니까 예. 들어가세요. 네. 딸이 우리 상담할 때도 같이 왔거든요. 2살인가 1살인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 뭐라고요? 바시험은요, 우리 한국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윤리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변시도 보잖아요. NPR이라고 해서, 우리도 미국 변호사 때 NPR이라고 해서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본 시험도 봐야 돼요. 이 윤리 시험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 3월달, 8월달, 11월달. 그런데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뭐냐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 공부를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또는 다시험 보고 그 다음에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만 먼저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 워싱턴 DC반은 150점 만점에 75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반타작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60문제에서 10문제는 덤이야. 채점을 안 해. 60문제 정도 나오고 객관식이에요. 사지선다. 그래도 미국 변호사 공부를 좀 한 사람이 봐야지 한 2주 정도 공부하고 패스할 수 있지. 저도 떨어졌어요. 2번째 됐어. 뉴욕은 85점. 캘리포니아는 86점, 일리노이는 80점. DC가 75점. 제일 낮아. 발가락으로 해도 못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75점이다. 근데 NPR에는 미리 봐도 되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내가 아카데미도 수강하면서 그다음에 비학기도 하면서 하겠다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11월 달에 봐도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 7법 정도까지는 하고 해야지 NPR에도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 없음. 네. 완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뭐냐면 BI 과정을 하기 전에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부터 아카데미 강의를 듣는 게 나은지 아니면 BI 과정을 다 끝나고 아카데미 강의를 듣는 게 나은지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아카데미 강의는 1년은 한번 등록하시면 1년은 계약 기간, 2년은 서비스예요. 따라서 온오프 라인으로 3년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학기 과정을 이게 영어로 하잖아요. 슈미트 교수가 한국말은 맛있어 뭐 이런 거, 좋아 뭐 이런 거, 사랑해 이런 단어뿐이 모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영어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가르쳐도 법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습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용어에 익숙해져 있으면 비학기 과정도 들리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선행학습이 없이 비학기 과정을만 듣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라면 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하면 2시간 정도만 해도 무난하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데 이론은 민법 총칙 많아봤자 민법 총칙 3분의 2권뿐이 안 돼. 그러니까 민법 총칙 요만한 거에. 그런 이론이 적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 아카데미 강의. 뭐가 제일 많냐면 문제풀이 강의가 제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은 빨리 떼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냥 어떻게 돼? 그 기출문제를 풀고 그냥 봐서 400점 만점에 266점만 맞으면 에브리바디 로이어야. 그럼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면 66.5점이거든요. 따라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법학사랑 이 비학기 과정에서 26학점은 그냥 엘리저빌리티만 갖추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근데 우리 최종 목표는 뭐야? 워싱턴 DC바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강의를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부라는 거는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학기 과정만 듣는 분은 비학기 과정 듣고 여름학기 7월부터 겨울학기 시작할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돼.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내년 7월에 보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서 7월에 보는 스케줄로 일정을 잡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비학기 과정을 듣는 거예요. 근데 비학기 과정 다 듣고 아카데미 어차피 등록할 거잖아.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들으면 엘리저빌티 갖춘 다음에 다음 시험에부터 보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거를 세이브 하셔야 되고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험 기간은 짧아야 됩니다. 길면 길수록 루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변호사 시험을 보거나 한국 변호사 시험을 보거나 변리사 시험이나 뭐 세무사든 관세사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떨어지면 뭐 되잖아. 그렇죠? 시험은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 왜?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간절함의 10분의 1만 간절해서 하면 충분히 미국 변호사 시험은 볼 수 있다. 왜?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은요, 뼈대만 배우는 거예요. 막 몇 조를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론이 민법 총칙 많아봤자 3분의 2권뿐이 안 되는 거예요. 뼈대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마라.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에요. 왜냐면 100문제를 객관식 100문제를 3시간에 풀려면 한 문제에서 1분 38초 만에 풀어야 돼. 그리고 또 에세이가 한 문제에서 30분이잖아요. 막 그냥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막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MPT도 한 문제다 1시간 30분이거든요. 45분 만에 읽고 빨리 발췌해서 써야 되는 거야. 타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의 대처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또 인스트럭션에 맞게 잘 풀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 내가 이 질문도 안 해? 2026년 7월부터 뉴 넥스트 잼 바이 잼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는 아직 DC는 그걸 아직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몰라. 그때부터 바뀌는데 2028년 2월까지는 UB 지금 현 시스템하고 넥스트 잼 바이 이그잼 시스템하고 같이 가져갈 거야. 2026년 7월부터. 그러니까는 anyway 어떻게 했던 간에 2028년 7월부터는 넥스트젠을 쳐야 돼. 근데 그거를 각 주에서 언제 넥스트젠을 발을 칠 건지는 각 주의 대법원에서 각 주에서 바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넥스트젠 바 이그제미네이션이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 방법이 뭐 수능으로 바뀐다고 달라져?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목 수가 더 줄어줍니다. 넥스트젠 바 이그제미네이션.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시간도 이틀이긴 한데 4분의 1이 줄어듭니다. 이해되죠? 시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네이티브한테 유리해? 우리한테 유리해? 우리한테 유리해요. 캘리포니아 바는 에세이가 1시간이에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바가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에세이 시간이 30분인 UB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주가 더 유리할까요? DC도 UB거든? 30분이 우리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여하간 시험은 빨리 붙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네. 2개 더 해도 됩니다. 여기서 LLM 온라인으로 따면은 이게 LLM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워싱턴 주 말고 캐리포니아 아니면 오케이. 여기에서 내가 26학점을 따고 내가 2.7이 넘어서 4학점을 더 들었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바가 있느냐? 이거잖아. 그치? DC 바이오에. 있습니다. 메릴랜드. 근데 원칙적으로 뉴욕바나 DC바나 캘바는 뉴욕바나 캘바나는 안 돼요. 왜냐면 너희 지원자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우리나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를 증명해야 돼. 옛날에는 사법고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할 수 있었잖아요. 개나 소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뉴욕이나 캘바나 워싱턴 스테이트 바를 볼 수 있습니다. LLM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그 케바케니까 지원을 해보세요. 그 다음 또. 없으면 오늘 설명은 여기로 마치고 상담 신청하신 분은 상담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좀 기다렸다가 하시고 안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나왔었죠? 제 전화번호 어디 나왔니? 010-539 자 여기 나왔잖아. 010
5395-3943입니다. 오케이? 여기로 전화하셔서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비도 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칠게요. 자, 상담자 오세요.